지금 시장 상황이 패닉 바잉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될까요? 2021년, 22년 이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을 찍었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특히 패닉 바잉이라는 말대로 정말로 사람들이 가리지 않고 부동산을 사는 그런 시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든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장을 참여했던 사람들도 진짜 그때가 다시 돌아왔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때 시장을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또 궁금해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제가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2021년도의 패닉 바잉과 지금의 상황은 전혀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같은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패닉 바잉과 지금의 패닉 바잉과는 어떻게 다른지 다른 점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1년도에는 어땠어요? 2021년도는 전국적인 현상이었죠. 정말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는 데는 없다 라고 말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었어요. 거의 90% 정도 되는 정도의 지역이 거의 다 올랐다고 할까? 그런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냐고요. 지금은 사람들이 막 살려고 막 안달이 나고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건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현상이 어디에만 나타나요?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만 나타납니다. 그 외의 지역은 거의 잠잠합니다, 아직. 물론 이제 완만한 상승은 있어요. 일부 지역의 일부 특정 대상들은 완만하게 상승하는 일은 있습니다만은 패닉 바잉이다 이런 말을 붙일 정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광역시만 해도 그렇죠.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곳에 패닉 바잉이 일어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죠. 대구 같은 데는 아직도 사실 별로 좋지 않고 대전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데는 일부 지역, 일부 대상들만 조금 오르고 있는 정도지 패닉 바잉이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와 지금이 이렇게 규모 면에서 굉장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부동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21년도에는 어땠어요? 모든 부동산이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오르는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대상별로 특징을 보자면 첫째, 신축만 올라요. 그렇죠? 구축이 안 오른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신축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게 지금의 현상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신축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조차 거의 소외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또 있죠. 21년도에는 소위 말하는 비아파트라고 하는 거,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기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피스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사람이 그럼 빌라라도 사야 되겠다. 오피스텔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패닉 바잉이라고는 하나, 난 빌라라도 사야 되겠어. 오피스텔이라도 사야 되겠어. 이러는 사람은 있냐?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른 점은 소액으로 살만한 부동산이 없다라는 겁니다. 21년도에는 소액으로 살만한 부동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지금도 소액으로 살만한 부동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으로 살만한 부동산을 안 사죠, 지금은. 그런데 그때는 소액으로 살만한 부동산을 억지로 찾아다니면서 샀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 유행했던 거, 기준시가 1억 이하짜리 아파트, 취득세 중과에 안 걸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찾으러 또 엄청 많이 다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고 해서 기준시가 1억 이하짜리가 없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준시가 1억 이하짜리의 지방 아파트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안 사죠, 지금. 이렇고 또 소액 투자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21년도에는 소액 투자할 만한 걸 열심히 찾아다녔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소액 투자할 만한 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은 부동산을 사려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 일반적인 인식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래도 몇 억은 갖고 있어야 내가 이 시장에 뛰어들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다는 얘기예요. 결국 제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제한적인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대출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LTV, DTI만 보는 것이 아니라 DSR까지 봐서 전체 부채의 총량까지 보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이 예전에 비해서는 매우 엄격해진 거죠. 그리고 21년도는 어땠습니까? 영끌이라고 해서 뭐 신용대출, 뭐 마이너스 대출 이런 대출까지도 다 끌어들였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대출이 어때요? 조정지역은 40%밖에 또 안 되죠. 비조정은 60%가 되고 그리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실이니 대치동이니 이런 데들은 실수요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지금은. 다섯 번째는 그래서 결국 매수자가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패닉바잉이라는 단어로 보면은 막 너도 나도 막 정말 미친 듯이 지금 막 다 막 살려고 달려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매수자가 제한적인 매수자들 사이에 조급함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지 지금 너도 나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절대 아닌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이 매수자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 첫째 일단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내가 억 단위는 최소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은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담이 일단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게다가 대출 제한도 예전보다 높고 그러니까는 내가 비조정 지역의 60% 대출을 받으려고만 한다고 하더라도 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그 60%를 다 받는 거지 그것조차도 내 소득 수준이 다 안 되면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세 번째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아직도 취득세 중과에 걸려서 뭔가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 더 사려면은 8.8%, 13.2% 이렇게 내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살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21년도에는 8.8%, 13.2% 이렇게 내고도 샀어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는 거의 잘 안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막 점점 매수하려는 사람이 막 늘어나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런 차이점을 쭉 나열해서 보니까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약세장이라는 것이에요. 약세장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장의 사이클은 한순간에 바뀌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이용하고 이 흐름을 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좋은 결과를 내려고 하면 결국 이게 부동산이라는 것이 아무리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 자산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투자 자산이라는 걸 잊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투자 자산이라는 건 쌀 때 사야 되는 거죠. 뭐 쌀 때 사야 된다고 해서 무슨 뭐 나라가 망하고 막 이럴 때까지만 기다리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최소한 과열됐을 때 사서는 안 된다는 거고 더 나쁜 건 뭐냐면 과열됐을 때 급한 마음에 정말 좋지 않은 것들을 사는 것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올해 2월달 같은 때까지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사야 된다. 오직했으면 제가 2월 전까지 사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까? 근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제가? 근데 지금 좋은 걸 사는 건 그래도 뭐 제가 막 말릴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긴 하나 제가 계속 말리는 건 뭡니까? 이런 분위기의 막 조급함 때문에 자기 자금에만 맞는 물건이면 된다라고 덥석 사는 이런 일만큼은 반드시 피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 가라앉히시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주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큰 마음의 짐이 됩니다. 조급해하거나 이럴 때가 아니라 그래 정신 차리고 공부라도 좀 내가 해야 되겠다. 뭔가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 이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라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